1. 해럴슨 씨는 경찰에 전화해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했다고 신고했어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해럴슨 씨가 의자에 묶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두 훔치고 떠났다고 했죠. 하지만 경찰들은 해럴슨 씨를 믿지 않고 잘못 신고한 혐의로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만약 그녀가 움직일 수 없었다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2. 헤이즐리의 생일이에요. 부모님은 헤이즐리를 위한 선물이 있다고 했지만 우선 그걸 찾아야 해요. 선물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쪽지를 주었어요. 그녀는 선물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쪽지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각 단어의 반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헤이즐리가 순서대로 잘 배열한다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너의 선물은 지하실에 숨겨져 있어. 3. 시드니는 엄마에게 주말에 체조팀과 스포츠 캠프에 갈 거라고 말했어요. 스티븐슨 부인은 자신의 딸을 잘 알았고 캠프는 단지 핑계일 거라고 의심했죠. 시드니는 대신 남자친구와 주말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인은 시드니를 도와 짐을 싸고 가게 해주었어요. 주말이 지나 돌아왔을 때 시드니는 칫솔 챙기는 걸 잊은 엄마에게 화가 나 있었죠. 바로 그때 스티븐슨 부인은 자신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고 시드니는 체육 캠프에 가지 않았던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시드니의 물건들을 챙길 때 스티븐슨 부인은 채소복과 같이 칫솔을 가방에 넣어놨어요. 만약 딸이 정말로 체육 캠프에 갔다면 가방을 열어 칫솔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그 가방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4. 여기 장 보고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중에 누군가가 수박을 훔쳤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입니다. 축구공을 들고 있는데 엄청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축구공의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위장된 수박일 거예요. 5. 메이슨은 남극 탐험을 떠났어요. 그의 상사는 메이슨에게 진짜로 현장에 있다는 증거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메이슨은 메일 사진을 보냈어요. 하지만 탐험에서 돌아왔을 때 메이슨은 해고당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고 상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게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메이슨은 남극으로 갔어요. 하지만 몇몇 사진에 야자수가 보여요. 상사가 사진이 포토샵된 사진이라는 걸 알아차린 게 당연하네요. 메이슨은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6. 극도로 시력이 안 좋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인 마크와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 준비하는 동안 이 노인은 안락 의자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들 마크는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창문이 깨진 걸 봤어요. 노인은 어떤 검은 눈에 검은 머리를 한 남자가 창문에 돌을 던져 산산조각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고요. 하지만 마크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시력이 극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사고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범인의 머리색과 눈색은 말할 것도 없고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7. 사바나는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갔어요. 하지만 저녁에 몸이 좋지 않아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몇 시간 뒤 사바나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녀 앞에는 남자 2명이 있었고 둘 다 자기가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바나는 누가 자신의 진짜 남편인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바나를 도와서 진짜 남편을 찾아주세요. 둘은 업무 미팅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에 맞게 옷을 차려입었죠.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정장을 입고 있는 저 다른 남자예요. 8. 이제 이 여자 수잔나도 자신의 남편이 누군지를 기억 못해요. 수잔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사람이에요.
봐요. 다른 사람들은 미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네요. 9. 이바의 부모님 존과 캐서린은 청소년을 데리러 병원에 왔어요. 이 친구들 중 누가 이들의 아이인지 알 수 있겠나요? 이 여자예요. 존과 캐서린은 이바의 부모님이에요. 이바는 여자의 이름이고 그녀가 방에 있는 유일한 여자네요. 10. 에스미는 평소처럼 숲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또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죠. 에스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녀의 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고 마녀에게 인사를 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당시 마녀는 전 세계 마녀들을 위한 수학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마녀는 이 대회에서 이겨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마녀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가 풀지 못한 마지막 문제가 있었어요. 마녀는 에스미가 도와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녀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했어요. 여기 문제예요. 성냥을 3개만 움직여서 3개의 동일한 정사각형을 만드세요. 이 성냥 3개를 그냥 저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됐네요. 에스미는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11. 토르는 친구들에게 자기 노트북의 세 자리 암호가 뭔지 추측해보라고 했어요. 다들 각자 추측했어요. 그들이 고른 숫자는 357, 902, 907, 954였어요. 추측했던 숫자가 다 맞진 않았지만 모두들 그 자리에 딱 들어맞는 한 자리 수들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토르의 암호가 뭔지 맞출 수 있나요? 그들 중에 한 명만 정확하게 한 자릿수를 맞췄다고 하니 첫 번째 자리는 9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세 사람이 맞춘 게 되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자리를 추측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자릿수에 대한 유일한 다른 옵션은 3이에요. 즉, 두 번째 자릿수는 5일 수가 없고 세 번째 자릿수는 7일 수 없다는 게 되죠. 두 번째 자리가 5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이 맞아요. 두 사람이 정확하게 추측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4예요. 만약 2였다면 누군가가 두 자릿수를 맞췄다는 게 돼요. 0과 2를요. 하지만 그렇진 않았으니 토르의 암호는 304입니다. 12. 하나의 과제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스톰, 딘, 그리고 프룩은 노란 팀이에요. 엘시, 엠마, 데다는 보라 팀이에요. 같은 논리를 따르면 렉시는 어느 팀에 들어가야 할까요? 노란 팀에는 이름의 음절이 하나인 학생들이 있어요. 보라 팀에는 두 음절로 이뤄진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렉시의 이름은 두 음절이죠? 그래서 렉시는 보라 팀에 속해야 해요. 13. 아틀라스는 오래된 집 다락방에 갇혔어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다 위험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지붕과 바닥이 돋보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 거예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독가스로 가득 찬 방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배고픈 사자가 숨어 있어요. 아틀라스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해가 지고 나면 첫 번째 문을 통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14. 이제 아이리스와 절친들을 보세요. 맥스, 지니, 조시, 그리고 웬. 누가 아이리스의 애인일까요? 조시입니다. 봐요. 같은 타투를 하고 있거든요. 15. 비 오는 밤, 딜런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 운전하고 있었어요. 거기엔 3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아픈 할머니, 많은 생명을 구한 의사, 딜런이 수년간 짝사랑하고 있는 셀레나. 안타깝게도 딱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딜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딜런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줄 의사에게 그의 차를 내줘야 해요. 그러면 자신은 버스 정류장에서 꿈에 그리던 여자랑 같이 있을 수 있죠. 16. 찰리, 앤디, 테일러, 알렉스는 모두 친척이에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은 나머지 3명과 성별이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예요. 1. 알렉스는 찰리의 남자 형제 아니면 찰리의 외동딸이다. 2.
알렉스의 여자 형제는 앤디 아니면 테일러다. 3. 테일러의 유일한 아들은 찰리 아니면 앤디다. 나머지 3명과 성별이 다른 건 누군지 구별할 수 있겠나요? 만약 알렉스가 찰리의 외동딸이라면 알렉스는 자매가 없어야 해요. 그럼 알렉스는 찰리의 형제가 되는 거죠. 만약 알렉스의 여자 형제가 앤디라면 앤디는 여자예요. 그리고 3번 정보에 의하면 찰리는 테일러의 외동아들이에요. 하지만 알렉스는 찰리의 형제니까 여기 모순이 생겨요. 즉 알렉스의 여자 형제는 테일러란 거죠. 그래서 테일러가 여자예요. 찰리, 알렉스, 테일러는 형제자매예요. 그리고 앤디는 테일러의 아들이에요. 17. 형사가 수색영장을 갖고 도착했을 때 키넌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형사는 도시은행이 털렸고 키넌이 주요 용의자라고 했어요. 키넌은 그날 집을 떠나지도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경찰은 돈을 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남자를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키넌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달력과 식료품점 영수증을 보세요. 같은 날이에요. 그 뜻은 키넌이 적어도 장을 좀 봤고 집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의미하죠.